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연을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3개년 기출문제 분석에서 분석하면서 우리 문제 풀 겁니다. 세법은 16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3개년 문제 다 더해도요, 48문제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48문제 또 세법 안 풀 수 없고, 그래서 3개년 개념 풀 건데, 일단은 파트별로 우리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서 우리 섞어서 나왔던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요, 파트별로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의외로 또 쉬웠던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 나옵니다. 제가 48문제를 다 보니까요,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씩 응용해 가지고 비슷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나왔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는 엉뚱한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8문제 중에서 일부 이제 우리 문제 풀 건데, 일단은 우리 조세 총론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조세 총론은요, 2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6문제 정도 풀 건데, 일단은 조세 총론은 항상 2문제다. 이 조세 총론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세 총론은 복불복입니다. 어느 해는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좀 어려울 때 있는데, 23회 때는 둘 다 조금 까탈스럽고요, 24회 때는 하나는 좀 어려웠고 하나는 쉬웠고, 다행히 25회 때 작년에는 둘 다 쉬웠습니다. 이렇게 2문제씩 늘 나오는데, 뭐 반은 어렵고 반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불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은 2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운이 좋으면 쉬운 문제 나올 거고요, 운이 없으면 좀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조세 총론은 전체적인 강론이 아니라 총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발췌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우리 1번 문제는 작년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25회 때는 좀 쉬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물납, 우리 금전 대신에 물건을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분할납부가 둘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1번은요, 기억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 이거 종합소득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씩 세금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금전납부만 원칙이에요. 다만 비슷한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문장이 양도소득세, 양도세는요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물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인지 이게 종합소득세인지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억은 물납이 안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형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 가능합니다. 자, 취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우리 취득할 때는 항상 금전납부가 원칙이고요. 자, 리을번 재산세입니다. 자, 리을번은 그냥 재산세 그래도 맞고요, 도시지역분도 포함해요. 자, 그래서 리을번은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도시지역분은요, 한때 우리가 따로 과세했는데 2011년부터는 재산세 통합해서 재산세 함께 내요. 그러면 과거에는 재산세 따로, 도시계획세 따로 낼 때는 도시계획세는 물납이 안 됐는데, 지금 2011년부터 재산세 통합해가지고요,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따로 과세하지 않고 재산세 합산해서 과세해요. 그러면 재산세도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지역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지역자원시세는 물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물납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골랐을 때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물납이 가능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총 2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과거 17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5회 때 이렇게 2번 정도 나왔는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처럼마다 한 번씩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1번 문제는 25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또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를 2번 나왔기 때문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일단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또 나오면 좋겠는데 26회 때는 조금 약간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현재 출자자, 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자자가 2차 납세 의무가 되는데 출자자에는요 과점 주주가 있고 그다음 무한 책임사원이 출자자로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전부를 못 내면은 가점 주주나 무한 책임사원이 책임져야 돼요. 자, 1번에 보면 한 명의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은 책임 한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납세 의무가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다.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특징은 무한 책임사원은요 책임 한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2차 납세 의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비상장 법인이 과점 주주로서 나왔습니다.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 사람은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과점 주주도 납세 의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비상장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라고 나왔습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자, 우리 과점 주주는요 100분의 50을 초과한 자예요. 50% 초과자. 초과자가 현재 과점 주주가 되기 때문에 3번은 앞뒷말에 과점 주주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과점 주주 2번 마냥 과점 주주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제 2차 납세 의무가 되는데 3번은 100분의 50의 그랬으니까 100분의 50은 과점 주주가 안 됩니다. 왜냐면 50% 초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딱 반이기 때문에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은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 2차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은요 과점 주주라고 제시했고 그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점 주주라는 거는요 주주 1인 플러스 특수관계자가 다 포함해요. 그러면 특수관계자는요 형제, 자매, 친인척 또는 배우자, 자녀 다 포함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이 50% 초과하면 과점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도 과점 주주라고 제시했고 두 번째도 과점 주주니까 당연히 2번과 4번은 과점 주주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마냥 무한 책임사원, 5번 마냥 무한 책임사원도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50% 초과했다면 과점주주라는 표현을 안 써도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납세 의무가 되지만 딱 50%의 그러면 과점주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요구한 건 3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23회 때 약간 특이점,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문제를 낸 건데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를 낸 겁니다. 제2차 납세 의무는 그리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23회 때 나왔었고요. 과거에 17회 때 한 번 또 나와가지고 한 두 번 정도 기출됐고요. 이것도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3번 문제는 원칙적으로 과세